지금부터 제2차 정화여고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장 선생님 이인호 선생님 나오셔서 학교 소개 있으시겠습니다. 예, 어머님들 또 학생들 반갑습니다. 2016년도 제가 교장되고 난 이후 한 4년간 정도에 있었던 실적만 넣었습니다. 첫 번째가 대구 유일의 만점자 2016학년도 수능에서 나왔거든요. 인문계 학생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화여고 수능 성적이 대단히 우수한 학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의치안, 전국에서 의치안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대구입니다. 그 중에도 수성구가 또 가장 심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학교가 가장 많이 합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잘 가르치는 베스트 일반고 선정이 되어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또 연극부 대상도 받았죠. 이와 같은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2월 달에 대구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정화여고 입시대박 대구 최강자, 서울대 11명, 과학영재고 빼고는 대구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전국적으로도 한번 보면 일반계 여고 중에는 경기여고, 숙명여고, 서울에 있는 명문 2개, 그 2개 학교를 빼면 저희가 전국에서 3번째입니다. 서울대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사위권 대학이 많이 가야 그 밑에 아이들도 따라서 위로 재수 상향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북대학교가 있죠. 147명인데 항상 최근 3년간 전국에서 3번째 안에 들어가는 학교 중에 하나다. 그 다음 그 밑에 수능 성적 결과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원하는 대학 다 가지 않을까. 내년에 들어온 학생들은 수능을 치면 그때는 정시가 상당히 많아요. 수시도 사실은 우리 따지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적이죠. 두 번째가 전공적합, 세 번째는 발전 가능성. 입학사정관지 보통 서류 평가할 때 그 3가지를 주로 많이 봅니다. 가장 그런데 중요한 건 학업 역량이거든요. 정화여고는 무조건 공부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과정 운영합니다. 전체 틀은 수능 쪽에 맞췄고 개별 교과나 학교 프로그램은 전부 수시로 마쳤어요. 중학교 때 1등한 아이 우리 학교 맹 1등합니다. 그래서 의치하는 합격률이 수시가 80% 넘어요. 그럼 그 아이들 최상위권 쫙 몰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학 레벨이 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정시 가는 확률이 더 높아요. 하여튼 우리 집안에 있는 귀한 보배들을 우리 정화여기 보내주시면 학교는 우리나라의 보배로 꼭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시연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과 간 융합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단원과 단원을 연계하거나 교과와 다른 교과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실 과목을 듣다 보면은 자기의 진로와 좀 더 관련이 있는 과목이 있고 관련이 없는 과목이 있기 마련인데, 자신의 진로와 좀 더 연계된 과목을 좀 덜 연계된 과목과 융합을 함으로써 좀 진로에 맞는 생기부를 기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이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일체화 시스템인데, 저희가 과정형 수행평가를 하면 그 수행평가 내용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체능 과목을 대상으로 한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인데, 여기서 이제 1학년 때는 아라베스크, 2학년 때는 점프 뮤지컬 페스티벌 등을 통해서 인성과 감성을 함양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예체능 과목으로 이렇게 뮤지컬 페스티벌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되게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싫었거든요. 그런데 해보면은 정말로 재밌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학교를 나오는 이유가 저 뮤지컬 페스티벌 준비하려고 나오는 거라서 정말 재밌습니다. 이제 저거는 반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단체로 협업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주제 같은 걸 선정할 때도 그것도 역시 자기 진로와 연계를 지으려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활동 사진이고요. 저희 학교의 나머지 하나가 교과 간 융합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교과 간 융합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런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영어랑 과탐실에 그런 융합 수업을 진행했고 2019학년도엔 저건 제가 참여를 했던 수업인데 통합과학과 기술과정 간의 교과 간 융합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기술과정 수업은 아무래도 통합과학 수업보다는 조금 더 체험 중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덜 딱딱해서 좋았고 또 하나 좋았던 게 사실 기술과정이라는 과목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조금 저것도 생기부 기록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과학이라는 좀 주요 과목이랑 연계를 함으로써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과정 생기부에 적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저희 학교는 학생 중심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단원별로 권장도서를 만들어서 그 권장도서를 활용한 토론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따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독서 기록은 생기부에 기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행평가 역시도 저희는 자유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제가 자유주제일 때 좋은 점은 이제 마찬가지로 또 자기 진로와 연관을 된 그런 주제를 선정해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1차 시스템에 의해서 그 내용이 생기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따로 뭔가 더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발간이 되어서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여주고 있고 저희 학교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진로와 연계해서 들을 수 있는 진로 집중형 강좌랑 또 수능 공부를 위해서 학업성 취도를 올릴 수 있는 수능형을 위한 강좌가 따로 개설이 되어 있고 또 저희 학교의 장점이 2004년부터 대구에서 최초로 방과후 학교를 전과목 선택제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체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 결과물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요. 또 이 답사 프로그램이라는 걸 저희 학교가 진행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이 답사 프로그램의 제일 장점은 선생님들이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그거를 제출을 하면 그 강좌를 개설해 준다는 점이 가장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은 생기부에 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교회 활동을 생기부에 기록을 원래 할 수가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바깥에서 했던 일도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캔들이라는 자율 동아리에서 했던 답사 프로그램 예시입니다. 또 답사 프로그램하고 비슷하게 저희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 창의성 도전학기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이제 학생들이 직접 강좌 개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 개설됐던 그런 강좌들 중에 학생들이 신청한 게 절반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시행됐던 프로그램에는 이런 예시들이 있고 또 이과반 제 친구들의 예시를 들자면 제 친구 중에 이과반 학생은 MBA 코딩 프로그램이라는 데 참여를 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 또 문과반 학생을 위한 경영학 창업 프로그램 등 좀 더 진로와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 역시도 이렇게 결과물이 문집 형식으로 발간이 되고요. 또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학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과학 관련 대회를 비롯해서 저기 이공계 연구실 탐방이나 대구 과학 축전 부스 참가 등이 있습니다. 저도 이 중에서 이공계 연구실 탐방과 대구 과학 축전 부스 참가를 했었는데 연구실 탐방은 일단 저희가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 연구실을 탐방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등학교에선 할 수 없는 조금 더 심화된 실험이나 좀 전문화된 기계가 필요한 그런 실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대구 과학 축전 부스 참가를 했을 때는 저희 동아리에서 참가를 했던 건데 수중 정원 만들기 실험으로 부스를 냈었습니다. 저기 참여를 하면은 일단 봉사 시간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적 원리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정화 과학 토론대회 사진이고 MBL 융합과학교실 그리고 드론과 3D 프린터기를 이용한 과학 창의 수업 또 친구가 들려주는 별 이야기 등 다양한 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물리화학, 지구화학, 생물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거기에 관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정화 토론대회, 정화 인문학 독서 나눔 한마당 대회, 테드인 정화 발표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테드인 정화 발표대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 대회의 좋은 점은 일단 저것도 자유주제라서 자신이 원하는 학생과 조를 짜서 보통 2인 1조로 조를 짜서 원하는 주제로 탐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대회인데 논술 수업 시간에 준비할 시간을 주고 예선전도 논술 시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빼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활동 사진이고요. 결과물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발간이 됩니다. 또 이제 논술이라는 게 사실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데 저희 학교는 이런 논술 교육을 위해서 토요 프로그램반으로 논술반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이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1학년을 대상으로 독서 캠프, 2학년을 대상으로 논술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것들은 이제 1박 2일로 학생들이 가서 학생들끼리 이렇게 서로 책을 읽고 토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미국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프랩학교에서 교환학생을 보내서 저희와 며칠간 같이 있으면서 함께 수업도 듣고 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활동 사진인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겨울에는 미국에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워싱턴 페어팩스에 있는 제임스 메디슨 하이스쿨과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괜찮아진다면 저 학교에서 이제 교환학생을 저희와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미국에 가서는 이제 월스트리트나 UN 본부 혹은 백악관 또는 아이비리그 대학 등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했던 자료가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활발한 학내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불러주고 외국어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해외 교류에 참여하는 학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권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 학교 촬영한 모습이고요. 고등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음악 선생님의 가야금 연주를 듣고 아리랑을 배워 한국 학생들과 같이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좀 요약을 해보자면 제가 생각하는 저희 학교의 장점은 교과 간 융합 수업이나 교과 간 연계 수업 이런 것이나 혹은 답사 프로그램, 창의성 학기 도전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서 좀 직접 자기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어서 생기부를 좀 더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학생에게 마이크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학년에 들어오면 전문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과 함께 1대1 맞춤식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구체화시킨 진로를 토대로 전공 학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사제 동행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등 3학년에 올라가기 전까지 수시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해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활동 사진이고요. 그리고 정화여고에서는 나의 꿈, 나의 도전 발표를 진행합니다. 자율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요.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반 친구들과 함께 이를 발표함으로써 친구들은 어떠한 식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반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활동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자로 발간되어서 후에 자소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어떤 발표를 했는지 책자를 뒤집어가면서 좀 다시 상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여고에서는 현장형 진로 직업 체험 또한 진행하는데요. 이 또한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는 학생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직업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멘토를 찾아가서 섭외한 뒤 이를 직접 일터를 따라가서 좀 경험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작년의 활동 모습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아쉽게도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또한 책자로 발간됩니다. 네, 그리고 정화여고에서는 매월 1, 2회 정도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을 갖는데요. 저는 1학년 때 여기 디지스트 연구원이라는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연구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흰 연구 가운을 입고 화학, 물리학 이런 걸 제조하면서 좀 저만의 낭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연구원의 낭만과 현실이 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이건 아니겠다 하면서 급히 다른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을 다 들어가면서 나의 진로는 무엇일까에 대해 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강의를 듣고 내 길은 컴공이구나 라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외 활동은 생기부에 기재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아쉬운 현실인데요. 정화여고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름방학, 겨울방학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에서 진행한 활동도 생기부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학년을 대상으로 부모님 정기 및 감사패 만들기라는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이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부모님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이해하며 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활동입니다. 저는 처음에 부모님이 원하시는 저희 직업과 제가 원하는 저희 희망 직업이 달랐는데요. 이 부모님 정기 쓰기 활동을 통해서 부모님과 의견을 좀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롤모델 PT 대회라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따라하고 싶은 그런 롤모델을 정해서 그분에 대해 조사하고 나중에 친구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찰스 다윈이라는 롤모델을 잡았는데요. 이 찰스 다윈이 좀 무모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널리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살짝은 무모하지만 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정기 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책자도 만들고 감사패도 증정하는 활동 사진입니다. 그리고 정화여고에서는 선생님 주도형이 아닌 학생 주도적으로 자율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이는 학기 초에 반별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자율활동 시간에 진행됩니다. 네, 이렇게 요리도 하고 모의 재판도 하고 테드 강연도 하는 식의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저는 이과반이라서 사람들이 되게 이과반은 수학이랑 과학에만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데 이 모의 재판을 통해서 시사 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서 인문학적 소양도 함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저희 반에서는 식물 키우기, 멘토멘티 활동, 테드 강연 등 다양한 자율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활동 시간에 슈퍼스타 S 오디션이라는 것을 진행하는데요. 네, 학생들은 시험과 고등학교 생활로 인해서 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극본을 짜고 연기를 하고 연출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슈퍼스타 S 오디션이라는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네, 활동 영상인데요. 네, 이거는 먼저 테드 강연하는 활동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 앞에서 발표가 진행되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은 어설프지만 정말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화여고에서는 디카시 공모전이라는 대회를 주최하는데요.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사물이 다 학문적으로 분석해야 될 그런 요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디카시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는 사물을 좀 더 인문학적 소양, 공감적 능력 이런 걸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1, 2차 디카시가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뭉쳐진 이어폰을 보고선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풀다가 학원 갈 시간 다 되겠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어떤 친구는 이 뭉쳐진 이어폰을 보고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참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디카시였습니다. 그리고 힐링미 힐링유라는 프로그램 또한 진행되는데요. 이는 코로나와 시험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상처 입은 학생들의 마음을 꽃을 꽂고 책을 읽으면서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활동 사진이고요. 이 꽃들 사이에 어디엔가 저도 끼어 있을 겁니다. 네, 학생들의 활동 소감인데요. 아마 이 자기 자신이 직접 꽂은 꽃을 가정에 가져갔더니 코로나로 인해 우울해진 가정의 모습이 꽃처럼 활짝 피어났다라는 것이 학생들의 주된 소감이었습니다. 네, 흔한 프로그램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에도 실렸습니다.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것들보다 정말 100배는 더 중요한 저희 정화여고의 동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여고는 진로 집중형 탐구학습 동아리를 2013년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희망자를 받아서 한 반 정도만 참여했는데요.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의 동아리와는 다르게 DBP와 논문 사이트와 계약을 맺어서 좀 더 학술적으로 고차원적인 그런 동아리 결과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기획 발전 활동 결과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동아리 활동을 한다 하면 학생들 대상으로만 교육이 진행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화여고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도 사전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사전 교육이 진행되고 나서 팀이 구성되고 팀들은 동아리를 구성해서 탐구 활동을 통해서 마지막에 경진대회로 수상까지 이어집니다. 네, 원래 연간 동아리 반일제를 34시 이상 나가는 것이 연례적이었으나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고 대신 DBP와 학술 정보 사이트를 이용해서 좀 더 학문적에 치우친 그런 좀 수준 높은 동아리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먼저 1학년들은 정해진 주제가 없이 자유주제로 팀을 구성하여 동아리를 진행하고요. 2학년부터는 이렇게 4가지 대주제, 이번 연도의 대주제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대주제 안에 소주제, 계열별로 소주제가 있어서 좀 융합형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를 형성해낼 수 있습니다. 네, 활동 모습입니다. 작년까지는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활동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중간 발표를 통해서 학생 대 학생의 피드백, 그리고 지도교사님과 학생의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동아리 결과물을 탄탄하게 보충시켰고 이렇게 보충시킨 결과물을 한 차례 더 다듬어서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수상까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또한 책자로 발간되어서 나중에 포트폴리오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신입생 분들은 이렇게 동아리가 운영된다고 하면 어떻게 너무 막막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수작을 요약해서 전시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카페인에 대해서 조사한 팀입니다. 먼저 설문조사지를 만들어서 학교 전체에 돌리고 직접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도표를 만들고 카페인이 얼마나 몸에 나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연 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팀도 있었는데요. 네, 독서를 통해서 금연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함양시키고 설문조사, 금연 지원센터 방문, 금연 캠페인 등을 통해서 금연의 좋은 점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금연 홍보 공부 공모전을 통해서 담배 피우다, 향 피운다 등의 재치 있는 공보 공부를 받아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정화여고는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학문 쪽에 치우친 것이 아닌 밴드부라는 좀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이 또한 결과물로 발간되고요. 네, 수학 자율 동아리 페르마. 그리고 이 지식을 든 북이라는 동아리에서는 자신의 활동한 내용을 책자로 이렇게 물화생지 나누어서 발간해내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체라는 동아리에서는 독거노인 할머니 분들을 찾아가서 면담을 통해서 좀 자서전을 만들어 드렸다고 합니다. 페르소나는 정화여고의 심리학 동아리고요. 네, 날개는 제가 속해 있는 토론 동아리입니다. 저는 처음에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었는데요. 이 날개에 들어와서 친구들과 토론을 함으로써 좀 밝게 성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화여고의 도담은 연극 동아리인데요. 네, 대구 청소년 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이 외에도 7관왕을 석권한 매우 유명한 연극 동아리입니다. 앞서 부모님 전기쓰기라는 활동 보셨죠? 도담에서는 이 활동을 모티브로 엄마가 딸에게라는 주제의 연극을 만들어서 네, 대구 청소년 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상 되게 많죠? 네,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정화여고에서는 이런 동아리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화제라는 학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의 활동 모습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아쉽게 코로나로 인해서 학술제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정화여고는 2013년도부터 수성구청과의 MOU 체결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오는 신입생부터는 외부 봉사활동을 생기부에 기재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화여고에서는 이미 이렇게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되게 다양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천사협구 협약 그리고 아나바다 장터를 개최해서 얻은 수익금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등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저는 정화여고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정화여고가 왜 최고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정화여고가 왜 최고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2학년 최수현입니다. 대구 유일 수능 만점자 정화여고 김채연 학생,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요. 이 선배님의 수능 만점 비결이 저희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복습량을 확 늘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신문 기사는 한 해에 4명이나 행정고시 외무고시에 동시에 합격했는데 그 4명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바로 저희 정화여고입니다. 이렇게 1년에 4명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고 한 해에 동시에 4명이 입학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이렇게 기사화되었습니다. 저도 변호사 시험을 치고 싶은데 저희 학교가 이렇게 대입뿐만 아니라 이런 시험에서도 좋은 습관을 길러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며 되게 희망적인 마인드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선배님들 4분 모두 정화여고의 규칙적인 시스템과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4년제 대학 진학률 대구 1위.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저희 학교는 4년제 대학 진학률이 78.6%나 되고 대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양도 중요하지만 질 또한 우수한 학교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경북대 합격자의 표고 여기 보시면 경신고, 정화여고, 대건고, 대륜고가 나와 있고 저희 학교가 우수한 성적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경신고와 대건고가 자사고였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인문계 중에서는 1등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가 만드는 행복 나눔 교육과정 일반계고 수능 성적 전국 5위 수능 성적 우수한 학교라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죠? 이 기사문은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했던 기사문입니다. 토론 발표 수업 손 번쩍. 저는 정화여고가 가장 좋은 이유 중 하나가 토론 수업과 발표 수업의 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토론 수업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하에 자기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말하기 실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토론 또한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수업 또한 친구들이 준비도 많이 해오고 한 발표를 거치면서 제 말하기 실력이 점점 느는 것이 눈으로 보여서 정말로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저희 셋 모두 저희 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의 발표 수업 덕분에 이 자리에서 떨지 않고 발표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베스트 일반고 발굴 우수학교 성적 이 부분도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최상위권 대학 15개의 입학사정관님들이 저희 학교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 선정 기준은 수업 과정 그리고 생활기록부, 교육과정 등을 통해서 선정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우리 학교가 최상위권 대학이 원하는 교육 방식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학교에 많이 진학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1학년 내내 1년 내내 방과후 학교를 수강하였습니다. 여기의 최고 장점은 학교 선생님께서 그 방과후를 그대로 운영해 주시기 때문에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제대로 보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 명문 남고 제치고 서울대 11명 합격 최다. 또한 의예 치의대도 25명 이나. 사실 요 근래
여고가 이제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다.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되게 인정할 수 없었고 정화여고 학생으로서 살짝 자존심도 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문을 보고 2020년 기준이기 때문에 역시 대세 중에 대세는 정화여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위대한 기록이 다시 한번 정화여고에 의해서 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의 시점에서 어느 고등학교를 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그 고민들 중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정화여고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장점도 단점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단점을 듣고 나서 정화여고에 입학하니 그 단점들이 생각보다 너무 과장되어 있거나 오해인 부분들이 많아 이 정화여고 바로 알기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정화여고는 내신이 어렵다는데 저도 이 부분을 가장 겁을 먹고 학교를 입학했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화여고 내신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화여고 내신이 높다는 것이 전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내신이 높다, 즉 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높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원활한 토론과 멋진 발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가 좋고 수준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학교 폭력이라든가 일진이라든가 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정화여고에 다니다 보니까 이런 학교 폭력, 일진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만큼 전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신 부분에서는 보통 저희 때 이제 내신을 따러 간다라고 이제 내신 따러 학교 간다라는 친구들도 많았는데요. 제 친구 중에서 두 친구가 내신을 따러 정말로 내신 따러 가는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친구는 내신을 따러 가서 그 학교의 분위기에 완전히 휩쓸려서 내신 성적은 그저 그렇게 나오고 수능 성적, 정시 성적은 조금 안타깝게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이제 내신을 따러 가서 열심히 학교 과정에 참여했으나 1, 2등급 받기가 어렵다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나처럼 내신 따러 온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최상위권 진입은 똑같이 힘들다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정면 승부로 정화여고 이런 좋은 학교를 가서 내신을 따는 게 훌륭한 선택이었을 것 같다. 너 진짜 정화여고 잘 갔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3학년 때의 저희 선택에 전혀 후회가 없었습니다. 정화여고는 할 게 너무 많다는데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언제 다 하죠? 사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입학 설명회를 들으면서 앞 친구가 말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정화여고 입학하면 내가 저걸 다 할 수 있을까? 내 역량이 그만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수업에 참여해보니 이것 또한 오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화여고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하지만 하는 것이 많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친구가 말했듯이 대부분이 선택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진로, 내 전공과 맞춰서 프로그램을 선택하다 보면 충분히 부담 전혀 갖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또한 경시대회나 대회 같은 것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수업 시간의 내용이 그대로 수행평가로 이어지고 그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대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만 충실히 임하면 수행평가, 대회까지 모두 성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정화여고는 교통편이 힘들고 올라가는 일이 너무 힘들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교통편에 관한 부분은 사실 이 PPT를 만들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 교통편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셔틀버스가 엄청 잘 되어 있어서 장거리의 친구들은 교문 앞까지 셔틀버스가 데려다주고 밑에도 버스 정류장이 2개나 있어서 교통편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힘들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다 체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추리고 추려서 이렇게 추려진 장점들인데요. 먼저 교내에 매점, 문구점, 인출기가 있다. 사실 이 세 가지를 겪어보니 이 세 가지가 없는 고등학교는 어떻게 다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되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강당이 넓고 운동장이 넓다는 점도 정말 큰 장점이었는데요. 제 친구 중에서는 밥을 먹고 점심시간에 소화가 잘 안 돼서 맨날 이제 운동장이나 강당에 가서 운동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강당에는 이제 배드민턴, 농구 골대, 농구공, 무슨 공 정말로 많은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존재해서 원하는 운동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가 선택제이고 야간 자습도 선택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떤 학교를 보면은 친구들이 야 우리 학교는 야간 자습 반강제야, 말만 선택이야 라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는 저희가 겪어보니 정말로 방과 후 야간 자습 학교 100% 자유입니다. 또한 진로 상담 또한 저희 학교는 정말로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교생이 개개인마다 진로 선생님과의 긴 상담은 물론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교과 선생님과의 상담 모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 진로에 부담 없이 물을 수 있었고, 진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현실적으로 내 현실은 어디이고 이상은 어디일까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로 상담의 경우 각 학교의 선배님들의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 또한 그렇게 진행했는데요. 저희 학교는 선배님들이 워낙에 훌륭한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 선배님들의 실적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선배님들처럼 돼야지 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해 뭐해, 수업 분위기와 교우 관계가 정말 좋다. 교우 관계는 정말로 친구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고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놀 때는 또 재밌게 노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교우 관계가 정말로 원망한 학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업 분위기는 정말 저희 학교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온라인 클래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실시간으로 활동하다 보면 저희 학교의 수업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학교 친구들을 보면 실시간으로 줌을 통해서 온라인 학습을 하는데 출석률이 100%가 아닌 반도 있었고, 이제 화면이 꺼진 상태로 진행해서 애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고, 휴대폰을 만지는 것을 그대로 동영상 속에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의 경우 출석률 100%는 물론이고 모든 화면이 켜져 있고, 이제 선생님의 말씀 때문에 화면을 음소거해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이렇게 OX 표시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와 선생님에게 이해되었습니다, 질문도 받으며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나 좋다. 저는 이 부분이 정화여고에서 가장 좋은 점입니다. 제가 선생님들이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감동받은 적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저희 학교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강보다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가 잘 되고 이제 학원보다 선생님의 수업이 이해가 더 잘 되는데 굳이 학교에서 졸다가 집에서 인강이나 학원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업만 충실히 듣는다면 성적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저희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감동받은 적은 사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모두 학생을 배려해서 질문을 받아주셨습니다. 모든 질문들을 정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 점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하루는 이제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선생님께 수업이 끝나고 학교 마치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하나하나 그 많은 질문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설명이 끝나자 저한테 진짜 공부 많이 했구나 수연아, 너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더 질문 생기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물어 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퇴근 시간도 늦어지셨을 텐데 제 질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봐주셨다는 점과 그리고 격려의 말을 통해서 저는 그날 따뜻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화여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정화중학교에서 일지망을 써서 정화여고로 진학했습니다. 여기 계신 중학교 3학년 친구들도 이제 정화여고에 와서 훌륭하고 충실하고 행복하게 정화여고에 와서 후회 없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화중학교에 와서 이제 정화여고에 와서 급식이 똑같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질릴까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이 바뀌면서 급식도 양도 많고 맛있어서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예, 혹시 어머니들은 또 수연들께 질문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혹시 학생들 질문할 내용이 없나요? 예, 아마 내년에 들어와서 질문을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한 학생들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는 정화여자고등학교에서 지금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시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봤는데요. 우선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을 얘기하기 전에 여기는 수성고학교고 저희는 입시를 잘 하는 학교다라는 슬로건이나 모토를 가지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이 학교에서 행복한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저희 학교 학생들의 많은 부분들이 결국에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대학이라든지 진로, 진학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이런 것들의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그런 목표를 이루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했고 교육과정을 짤 때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면 되게 그럴듯하고 멋있게 학생의 선택권과 문이과의 구분이 없이 어느 학생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랬을 때 또 수능이 또 늘어가는 추세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는 상황이 왔었고 그래서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시면은 우선은 선택권이 완벽하게 자유롭다라는 느낌은 좀 덜 드실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문이과라는 구분은 없지만 문이과를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수학과 과학, 사회로 구분을 해 놓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입시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쪽에서 처음으로 이제 교육과정을 세팅하고 최초로 이제 만들어낼 때 입시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는 정시에 굉장히 강한 학교고 수시를 낼 때도 최저가 있는 전형 위주로 많이 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소문나기로는 수시를 너무 못 간대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수시를 그렇게 많이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한 반에 많이 가는 반에 10명이 조금 넘게 가고 적게 가는 반 한 4명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시를 낼 때 선생님 말을 100% 다 듣진 않죠. 자신 욕심대로 낼 것이고요. 나의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훨씬 더 상향해서 수시를 냅니다. 수능을 못 칠 수도 있으니 우리 하나는 낮춰보자. 2개는 낮춰보자 했을 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주로 내 수능이 어떻게 칠지를 모르니까 상향해서 많이 내고요. 저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저희 학교에서 수시에 합격한 친구들은 상향해서 합격을 한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정시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간다면 수시로 합격한 친구들은 고 원하는 학교보다는 훨씬 더 잘 갔다. 그래서 그 숫자 자체가 굉장히 알짜배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아시겠지만 개정교육과정을 간단하게 수능과 연결해서 보시면서 저희 학교 교육과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을 짤 때는 이런 여기 적혀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다 고려해서 이거를 많이 듣게 하느냐 어느 걸 듣게 하느냐 어느 것들을 우리 학교에서 제공을 해서 선택지에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의 1학년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공통과목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들이 쭉 깔려서 당연히 1년 동안 듣게 되고요. 실제로 그럼 과목별의 다양성보다 1학년에서는 줄 수 없으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독서라든지 과 세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1학년 때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3학년에 가면 주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과목들이 쭉 깔리는데 결론적으로 좀 어쩔 수 없이 수능을 준비하는 완벽한 수능 스텝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수성고학교에서도 저희 학교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그러면 학생의 다양성을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보내기 위한 또는 수능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2학년 때 거의 좀 집중해서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학년 때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과 이런 지루한 다양한 과목들을 어떤 식으로 세팅을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리 한 가지를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 실제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요겁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하라든지 수능 과목으로 치면 기하와 과탐 2 과목이고요. 그리고 2학년, 3학년에 수능이 없는 과목인데 이런 과목도 있어 하는 과목들은 거의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은요.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오해되어서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성적은 나옵니다. 성적은 어떻게 나오냐면 원점수가 나오고요. 과목 평균이 나오되 석차 등급이 표현이 안 되는 것이지 원점수는 나온다. 그리고 평균은 표현이 된다라는 개념이고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또는 학생분들이 아시는 거는 이런 과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과목, 일반 선택 과목 또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요. 등급이 나오죠. 등급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점수도 나옵니다. 95점으로 굉장히 성적을 잘 받은 예시고요.
70점의 과목 평균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균이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엄청나게 벌려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조밀하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532명이 들었고요. 요거는 예시지 저희 학교 예시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걸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든지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활용을 하는데 석차 등급이 1등급입니다. 4%죠. 그렇다는 얘기는 학생의 우수함을 그냥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상으로 한 번 더 뛰어남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장점은 나의 뛰어남을 보여줄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내가 좀 못한 것에 대해서 티가 확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상으로 어떻게든 채우자라는 부분으로 노력을 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 가장 핫하고 이슈입니다. 기하가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전 읽기라는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보면 원점수와 과목 평균이 나오고 표준 편차는 나오지 않습니다. Z 점수를 낼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수강자 수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A, B, C입니다. 80점이 넘으면 A고 60점이 넘으면 B고 이 말이 뭐냐면 4%가 A가 아니고 몇 퍼센트가 A가 될지 모르는 거 이게 절대평가라는 겁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거는 2025년이 되면 전 과목이 다 이런 형태로 가는 거고 지금 고3, 중3, 중2 여러분들은 이런 성적대가 이 형태로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로 선택 과목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A가 만약에 30%면 4%가 아니더라도 A가 뜹니다. 그러면 나의 좀 모자란 부분을 좀 뛰어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4%에 들어갈 학생인데 30%에 들어가는 수준으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나의 뛰어남을 또 보여줄 수 없겠죠. 그랬을 때는 나의 뛰어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과세특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요새 어디를 가든지 과세특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학생부 비교과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과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수시를 같이 가지고 갈 때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교과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들을 잘 보고 저희 학교에서는 끝까지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게 결국에는 수능 최저 과목들을 다 활용을 하니까 끝까지 12월 3일이죠. 올해는 이때까지도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수능을 먼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벌써 고민일 겁니다. 선행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보면 지금 고3입니다. 지금 고3은 그냥 정해진 대로 칩니다. 근데 현재 고2부터 지금 중3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공통 과목으로서 독서 문학을 당연히 수능 과목으로 공통 과목으로 75점을 치고요. 요게 문제죠.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25점을 받아서 칩니다. 그럼 나 뭐 공부해야 돼? 고민을 할 겁니다. 국어 공부 그냥 전체를 하시면 되고 지금 고2가 수능을 어떻게 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런 과목들은 고3의 선택 과목이 들어가고요. 그랬을 때 큰 문제 없이 받아들입니다. 가장 핫한 수학입니다. 수학 교육과정 때문에 각 학교들을 비교하시고 어떤 걸 공부해야 돼 하실 건데 수원수투가 공통이고요.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기하라는 3개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칩니다. 문과도 이과도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수투는 엄청 중요하게 되고 이 3과목 중에 도대체 나는 뭘 쳐야 돼?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학교에서 그럼 나는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여기까지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랬을 때 먼저 좀 보여드릴게 저희 학교에서 요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요. 2020년에 발표 그러니까 2020 학년도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각 대학에서 정시로 어느 수학에서 선택 과목을 치러라라고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연계열입니다. 경영학과 이런 데는 아닙니다. 무엇을 쳐도 됩니다. 자연계열이라고 하면 공대, 치, 한, 수의 또는 뭐 자연대겠죠. 통계학과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는데 학교를 쭉 보시면은 인쇄 자료에도 있는데 조금 흐리니까 잘 보시면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농구부가 있는 학교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우리가 잘 아는 학교라고 부르는 학교는 제일 윗칸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확통이 없죠.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률과 통계를 치면 이 학교의 자연계열 학과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경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탐구입니다.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탐, 과탐. 지금 고3까지는 사탐 2개 치거나 과탐 2개 쳐야 됩니다. 아니면 직업탐구를 치거나 지금 고2부터 지금 들어오시는 중3분들도 여기 보시면 어떤 과목이든지 섞어서 하나하나 쳐도 됩니다. 어떻게 쳐도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들. 근데 뭐 요거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탐구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여기 보시면 됩니다. 과탐만 쳐라 여기 대학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아는 대학은 여기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상위권 15개 대학부터 해서 전부. 그렇다는 얘기가 뭐냐? 내가 자연계열로 간다면 과탐을 2개 쳐야만 합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저희 학교는 문이과를 구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입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문이과를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해놓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보시면은 실제로 수능을 치게 되면은 이렇게 합법과 장문을 선택했고요. 미적분을 이렇게 선택 과목을 어떤 걸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대상으로 해서 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텝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먼저 첫 번째 진로 연계 독서 토론 모임이 있습니다. 창의융합 독서 모임으로 지금 명칭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당으로 학기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 4회에 걸쳐서 4개의 전공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상경, 자연공학 중에서 학생이 본인이 원하는 영역을 선택을 하면 그에 대해서 관련 전문 서적을 전공 서적을 가지고 해당하는 교수님과 토론하고 발표하고 뭐 강독하고 이런 기회를 4번 한 학기에 4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당 한 100분 정도 그렇게 해서 학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스테모 프로그램 안에 연구실 탐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내 봉사 활동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실제 이제 학생들이 가가지고 연구실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는 실제 가지는 못하고 연구실에서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학교에서 일부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또 학생들이 하게 했는데요. 이거 작년 사진인데 이렇게 강당에 벽화 그리는 모습입니다. 올해는 일단 실시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멘토 멘티 활동이라고 해서요. 먼저 3학년과 2학년 학생을 멘토 멘티로 묶어주고 1학년과 2학년 학생을 멘토 멘티로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3학년은 2학년의 멘토가 되고 2학년은 3학년의 멘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학기를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2학년이 1학년의 멘토가 되고 1학년이 2학년의 멘티가 돼서 이런 활동 내용들을 가지고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먼저 그 진로 희망을 받아가지고요. 그 학년별로 비슷한 진로 희망을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멘토 멘티 매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서로 매칭을 해주면 서로 이해하기라는 이런 활동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작성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함께 활동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실제 활동을 하고 활동 일지를 작성하는 이런 활동들을 한 학기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인데요. 독서 토론 캠프입니다. 그래서 독서 캠프가 1학년에 있고 토론 캠프가 2학년에 있는데요. 먼저 1학년 독서 캠프는 선정 도서를 이제 읽고요. 선정해서 읽고 그다음에 모든 별로 토론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앞에서 아까 학생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1박 2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활동하는 모습이고 실제 이런 작성한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격과 독서 학습 특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시 학원 강사분들의 입시 강사의 대입 설명회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2학년 때 이제 토론 캠프인데요. 토론 캠프 때는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하고 같은 비슷한 관심이 갖는 학생들끼리 모둠을 만들어서 모둠별로 토론을 하고 토론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통 이렇게 졸업한 우리 학교 선배들과 만남의 시간을 또 갖고요. 마찬가지 대입 설명회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캠프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주요 대학을 이제 견학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서울대나 연고대 쪽으로 견학을 가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졸업 선배들과 만나서 진학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야간 자율학습 운영인데요. 야간 자율학습은 그 저녁을 먹고 방과후 마치고 저녁 후 6시 30분에서 10시까지 이렇게 실시가 되고 선생님들께서 감독을 하시고요.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식은 외부 급식 업체를 통해서 실시하고요. 위치는 도서관 3층 열람실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교내 경시대회와 경진대회 요 계획인데요. 그래서 올해 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늦게 5월부터 실시가 돼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예년보다 조금 개수가 좀 적은 경향은 있는데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책자의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평가 안내인데요. 평가는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냥 평가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필 평가는 흔히 아시다시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필 평가는 뭐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이루어지고요. 서답형 안에 단답형과 서술형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 평가는 교육청 여기 지침으로 한 학기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20% 이상 비율이 되게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인데 수행평가도 이것도 이제 교육청 지침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전체 100점 중에서 40% 이상 2개 영역 이상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지침대로 해서 보통 40% 이상인데요. 대부분 한 40% 이상이면 40%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합치면 그러면 수행평가가 40%, 지필평가가 60%가 되겠죠. 그래서 중간 기말이 있다면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2개니까 20% 이렇게 해서 한 학기 100점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해서 좀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질문을 좀 하셔서요. 그래서 실제 수행평가가 이제는 그 과제형을 지향하라고 교육청에서 아예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수업 중에 준비하고 결과를 제출하고 해서 수업 중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즉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게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지침이 왔고요. 저희도 그렇게 잘 따라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그 변별력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사실 수행평가니까 사실 수행만 하면은 거의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거의 대부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학교 이제 관련해서 그 내신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한 어느 정도 되면은 저희 학교 오면은 어느 정도 될 거냐,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중학교보다 상업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금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학생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낮았던 학생들도 저희 학교 와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학생들의 비율도 꽤 되고요. 그래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물론 뭐 잘하는 학생들 계속 잘합니다. 그래서 뭐 대략 뭐 중학교 때 한 5% 정도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되는 비율이 한 60-70%는 뜬다. 그리고 해도 한 5%면 한 10% 안으로는 다 90% 이상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이 한 상위 중학교 때 예를 들면 뭐 한 5에서 10%다. 그러면 비슷하게 갈 확률이 반이고 한 15% 안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오겠다. 뭐 이런 정도로 예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에서 20%나 20에서 30% 정도가 되면은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 그러면 이제 조금, 물론 거기 중학교 때 확인해 보니까 중학교 때 30%였는데 저희 학교에 뭐 10% 안으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차가 커가지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간다면 뭐 20-30%다 그러면 한 10% 정도까지는 더 범위 레인지를 좀 넓혀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가는 학생들도 많다는 점, 그래서 뭐 꼭 이렇게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모든 저희 학교라고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다는 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 그 어느 정도 해당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또 다음 부장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네, 있습니다. 네,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께서 그걸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참 계기별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홍보단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물어보면 저는 사실 들어올 때 우리 학교에 한 뭐 중간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쌤 뭐 막상 해보니까 되던데요 이러면서 상위권으로 올라간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2학년 올라와서 상담을 해보면 쌤 이제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너무 많이 놀아봐가지고 너무 많이 놀아서 이제 정신 차리고 하겠다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계기별로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의 참 모기가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성실성과 독한 면 아닙니까? 그죠? 남학생하고 좀 다르게 남학생은 진짜로 어느 한순간에 멘토나 사건이나 책이라든가 자기를 탁 때리는 무언가가 있으면 진짜 180도 바뀔 수 있는 게 남학생이들. 그 정도로 집중력이 뛰어나서 매니아층이 많습니다. 중독이 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뭐 꼴찌를 하다가 나중에 1등 하더라 뭐 전교 1등까지 올라갔다 이런 신화가 있는 게 남학생들한테 좀 많고 여학생은 성실하고 독한 그런 부분으로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그런 부분의 인성을 조금 어머님들이 챙겨주신다면 고등학교 생활을 무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학력 인구가 감소를 하는데요. 지금 있는 친구들 3만 명 정도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그죠? 유리하고 정규 교육 과정에 비교과가 폐지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비교과 영역이 폐지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 가운데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그것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얼마나 충실히 잘 녹여져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자소서 폐지되니까 이제 자소서 안 적어도 좋아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생기부가 약간 조금 충족되지 않더라도 자기소개서에 내가 이렇다라는 걸 갖다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자소서인데 요게 폐지되는 바람에 어떻게 하면 생기부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는 때가 바로 2024년도 요 때에 대입에 관계되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주요 사항을 보면 중3 학생들이 이제 대입제도 4년제 미리 공고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중3 신학기 되기 전에 2월 말에 이제 대입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아주 간소하게 나오죠. 그때 보면은 학생부 대입 제공 항목이 축소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방과 학생 활동 수강 미기재되고 뭐 영재 발명 이런 거 다 됐었거든. 이것도 안 되게 되고 자율 동아리를 대입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가 유아무야 돼버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소논문 기재는 원래 안 됐던 거고요. 개인 봉사활동 실증을 아까 학생도 말했던 것처럼 바깥에 있는 개인 활동을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편해졌죠. 학교 자체 내에 미리 계획된 봉사활동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MOU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원래 요때부터 계속 안 되는 게 요거는 지나가고 이게 진짜 큽니다. 수상 경력 독서 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학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업 시간 그리고 교육과정 속에 자동 봉지 창제 시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무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때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학생도 말했고 우리 뭐 교육과정부 선생님도 말했고 연구부장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학교의 경진 경시대회라든가 프로그램이 전부 다가 교육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수행평가와 경진대회, 경시대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학교는 크게 변형되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친구들의 자질을 좀 더 잘 녹여낼 수 있을까 선생님들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계시고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자, 수시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대입 전형에 대한 정책이 발표된 2022학년도 예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적으로는 어머니들 내신 이러시는데요. 교과 전형이 내신 100%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봐서는 교과가 42%, 정시, 종합, 논술, 실기, 논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은 친구들이나 어머님들 전부 다 경북대 이상의 학교를 바라시죠, 그죠? 그쪽으로 본다면은 정시가 40% 돼 있지만 수능 100%는 거의 학생부 종합과 거의 같은 비율입니다. 그럼 상위권 학교일수록 정시와 학생부 두 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교과, 논술, 실기 실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학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관심 있게 가지고 준비해야 될 전형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교는 아까 했던 우측에 있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에 보면 2022년도에 물론 서울대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다른 대학교가 거의 수능과 학종이 비슷비슷한 비율로 되어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능과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대두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20년 대입 보면 서울대 5.2, 연세대 6.7, 고려대 55.3%가 수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면서 정시 실제 선발 인원은 50%에 육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가장 강점이 되는 우리 학교로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죠. 그죠? 거기다가 경북대 이상 2022학년부터입니다. 교육과정이 지금 보면은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해가 3학년에는 거의 진로 선택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교육과정 핵심부의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취도 등급이 안 나오고 성취도만 나오잖아, 그죠? 이걸로 학생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1학년 20%, 2학년 40% 이렇게 반영하던 것이 1학년 100%, 2학년 100%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3학년은 성취도만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학생의 성적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학년도부터 원래는 입학사정관 초창기에는 종합전형에도 수능 최저 등급을 걸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뭔지 아시죠? 그죠? 그렇게 걸었다가 국가에서 없애라 해가지고 수능 최저 등급을 없앴다가 2022학년도 지금 고2입니다. 고2 학생들부터 수능 최저 등급이 종합전형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아주 높은 최저 등급을 논술 전형을 폐지하면서 걸었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은 2개 등급 합 4등급이라든지 자연은 수학 포함 2개 등급 합 5등급이라든지 의치, 약대, 국어, 수학 포함해서 각각 1등급 2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종합전형에 걸어버리고 건국대나 경희대도 종합전형에 2개 합 5등급이라든지 이하여대 같은 경우에 3개 합 6등급이라든지 경북대는 교과, 종합, AAT 모두 똑같은 수능 최저 등급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어버리면 일단 실질 경쟁률 자체가 수능 최저 등급에서 통과하는 인원이 4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능에 강한 우리 수성고학과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종합전형과 더불어 수능 최저 등급을 건다면 저희 학교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고등학교 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제일 먼저 친구들 이제 지망하고 나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나는 누구인가? 참 이거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지만 요게 분명히 서 있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도 잘하고 나중에 진학할 때 면접이나 모든 것이 탄탄하게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 또 내 흥미는 무엇인가? 아마 중학교에서 그런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찾아본다든지 나는 무엇을 해가 이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볼까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온다면 우리 1학년 한 중간쯤 되면 진로활동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교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을 갖다가 소개를 합니다. 그때 결정을 친구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생각해 온 친구들은 빨리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학교생활 기본은 교과활동입니다. 어머님들 잘못 생각하시는데 우리 애는 정시로 가기 때문에 내신 포기야. 절대 아닙니다. 모든 아까 있었던 전형들은 모든 것이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논술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도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열심히 하고 내신은 기본이란 거죠. 거기에서 관계되는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다 수능과 모든 것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시고 교과활동이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신의 꿈을 키우면 되겠죠. 그 속에서 지적 호기심과 열정, 자기 주도적, 창의성을 어떤 식으로 녹아낼 건가를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생활 핵심은 시험 준비는 수능, 내신, 학력평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해야 되고요. 다양한 활동으로서는 창체, 교과 연계 독서활동. 독서활동을 하고 옮길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 학교는 벌써 앞서서 교과 연계 독서활동을 해서 그걸 갖다가 토론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벌써 관세특에 이게 녹이고 있거든요. 벌써 조금 앞서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는 굉장히 평상시에 꾸준히 하는 공부거든요. 친구들 중에 벼락치기 공부하는 친구 있을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꾸준히 자기를 관리하면서 하는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면서 가는 친구들이 성실성과 독함으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겠죠. 자, 주요 대입 전형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요 세 가지는 수시, 6개의 카드 중에 수시에 관계되는 것이고 이게 정시거든요. 자, 수시는 일단 교과 전형, 교과 내신 100%입니다.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 우리 내신 잘 되는 곳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각 학교마다 4%에서 1등 다 끊기잖아요. 맞죠, 어머니? 그러면 높은 곳에 조금 성적이 좋은 학교의 상위권에서는 거의 1%, 각 학교 1%들만 결국은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수능 최저 등급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내신이 높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등급에서 딱 걸려버리면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각 학교의 위쪽에 몇 명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과 전형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애가 어디가 내신 잘하면 무조건 좋은 학교 갈 거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은 속된 말로 얄짤없습니다. 그냥 들어온 애 수들 10명 보면 그대로 줄 세운 다음에 최저 등급 통과했는가 보고 따다다 빼버리고 바로 10명 그대로 끝이면 제일 위험한 전형이죠. 제일 위험한 전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도 역시 교과를 기초로 해서 논술 역량을 봅니다. 원래 예전에는 막 교과서 이외의 것도 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교육과정 속에 있는 걸 내기 때문에 선행학습 결과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요 논술 문제를 어떤 교과서의 몇 페이지에 그걸 도출해가 이렇게 냈다라고 하는 걸 전부 다 국가에 다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역시 수업을 바탕으로 한 논술이 나오고 여기도 크게 수능 최저 등급을 걸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상위권 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논술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전형을 포기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이 논술도 미리 준비한 친구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한 과목을 떼는 것처럼 꾸준히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난 저거 낼 것도 없고 이래가 한 달 전에 준비해야 돼 이건 안 됩니다.
이 논술의 바탕이 되는 게 토론이라든가 해가 논리적 사고 구사력이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학교에 어떤 그런 수업들이 기반으로 돼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종합전형도 교과 성적과 그다음에 교과 활동 세특 문제, 그다음에 장치 활동, 수능 체제는 이때부터 점점 늘 거니까 수능 체제를 제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정시는 이제 정시 100%, 교과에서 배운 수능 100%를 가지고 뽑는 게 가나다고 내가 3개의 카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대학 수학능력 시험 결과를 보면요, 작년도입니다. 자, 1등급이 4%에서 끊기는데 한번 보세요. 거의 2등급 때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1등급으로 다 들어와 있죠. 이걸 보시면 저희들 일반고입니다. 일반고인데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업 때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정말 좋습니다. 제가 다른 곳도 컨설팅을 가고 상담도 가고 많이 하는데요. 그쪽 학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할 수도 있는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공부를 안 하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거라고 손을 놓는 게 학생들의 분위기입니다. 이게 어머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죠? 야야 네가 뭐 우리 학교 애들하고만 경쟁하나, 네가 경쟁할 아들은 전국이다. 아무리 극해도 주위에 보이는 것이 그렇다 하면 애들은 거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물길에 휩쓸려 가듯이. 그래서 특히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친구라면 저희 학교 오면 면학 분위기만큼은 확실하게 잡힐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시험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자,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졸업 예정자는 재학생이란 뜻이겠죠. 재학생과 졸업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조금 숫자가 여기서 조금 줄어드는 것은 일단 들어오는 입학생 숫자부터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아까 데이터에도 나왔던 것처럼 4년제 이상 대학교 진학률은 저희 학교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서울 지역입니다. 여기도 저희들 재학생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보면 고려대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서울대 쪽으로도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때 조금 차이는 나지만 한 100명에서 120명에서 150명 내외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 쪽으로 진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의 수성구에서 여자학교에서 이만큼 진학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치안입니다. 의치안도 그때 해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과 반에서 한두 명 정도가 의치안 쪽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는 한의학과까지지만 요새 또 수의학과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 지금 또 고등학교 2학년이 3학년 올라가서 또 진학하고 이러면 이제 여러분 친구들 들어왔을 때 데이터가 더 많아지겠죠. 뭐 약대까지 데이터가 더 들어가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학년 상담을 해보니까 약대 관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 지휘학과나 이런 쪽이 조금 많이 비게 되겠죠. 의대 수 느려지고 수의대, 약대 쪽으로 좀 빠져버리면 최저 등급이 엄청 높은 그렇지만 의대보다는 별로 안 가는 치의학과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몰릴 수도 있죠. 그래서 보건계 쪽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의학별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치의학 쪽으로도 조금 관심 가지고 한번 탐구 활동할 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학률은 수시 35%, 65%. 요거는 아마 수성과학번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육과정 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학교에서는 애들 수시 원서 낼 때 경북대 이하로 거의 안 적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것을 내기 때문에 수시 합격률이 낮습니다, 어머니. 정말입니다. 애들 들어올 때 전교생 다이가 애들은 대충 자기 위치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안 바뀌셔요. 그래가 엄마 나 경북대 낼래 하면 아이고 야야 니 그럴 것 같으면 서울 쪽에 안 할 것 같으면 내지 마 이러면서 엄마가 막아보 애가 뭐 이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학교 오신다면 3학년 올라가서 6월 모평, 9월 모평까지 보시고 이 친구가 정시에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보고, 물론 수시는 정시보다 더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교 낼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요새는 수능이 너무 쉽기 때문에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교까지 내는 교수의 요즘 수시 전략입니다. 대충 애들이 정시 대박 날 것 같죠, 어머니? 수능 대박 날 것 같죠? 근데 수능이란 그 큰 시험이 애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때 수능 대박이란 것은 평상시에 자신의 실력이 정말 큰 실수 없이 나오면 그게 수능 대박입니다. 그게 수능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이 조금 올라가고 3분의 2는 그대로든지 대부분 낮아졌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종합전형, 논술, 교과, 기타 이런 식으로 전형별로 합격자 유형이 나오고요. 서울 쪽은 아무래도 종합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는 워낙 정하여고 내신 해가지고 전형들이 하도 바뀌어서 한 1, 2, 3년 정도 됐는 걸 이렇게 그냥 모으고 비슷한 내신은 제가 다 빼버리고요. 그 중에서 조금 뒤쪽에 있는 내신을 유사한 거는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단편적인 합격 그냥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대는 이렇습니다. 서울대는 1점 몇 등급씩 돼야 되는 거 어머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어머님들 자녀분 중에 이런 영광을 누리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세대는 학생부 종합 진짜 높죠. 제가 보기에는요, 서울대 직윤, 서울대보다 연세대가 더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연세대가 뭘로 어떻게 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고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논술로 경영학과나 이런 곳에 논술을 준비해가 연세대를 공략하기도 합니다. 자, 고려대는 저희들 종합전형으로 어떻게 보면 고려대가 논술 전형을 없애고 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 참 큰 수혜자가 저희 학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수능 최저 등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4개 등급 합 인문 같으면 7등급 진짜 어렵거든요, 어머니. 의과가 4개 등급 합 5등급이에요. 근데 4개 등급 합 7등급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서류 전형에서는 많이 통과가 돼요, 우리 학교 애들이. 근데 뒤집히는 게 면접 전형입니다. 저희 교장선생님하고 우리가 방문해서 분석 자료를 보면요, 70%의 서류 전형 70% 통과, 90% 통과 이랬는데 면접에서 확 뒤집혀가 70%의 친구가 합격되고 90% 친구가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뭐냐? 논리적 사고.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토론을 하고 발표하기 싫어하면 안 돼요. 자꾸 하다 보면은 용기도 생기고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발표하는 거나 글 쓰는 걸 굉장히, 아까 책이 많이 발간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말하거나 글 쓰는 거는 남을 설득하는 용어거든요. 함부로 적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교육과정 속에 많이 녹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영어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경영학과, 어머님들 아시죠? 인문계의 꽃이라는 거. 2.98 있는 친구가 종합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박이죠, 이거.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고려대는 3등급 이내 2점 몇 등급에 있는 친구가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면은 대충 써볼만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로 봐서는. 자, 그 다음에 서강대입니다. 서강대 워낙 뽑는 인도 좀 적고요. 서강대는 이렇게 논술로서 조금 많이 들어가요. 이거 해보니까 이런 서강대를 겨냥한 논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좀 들어가고 종합 전형으로는 서강대는 문과나 이과나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야 하는데, 어머님들 지금 여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고등학교 와서 수학이면 수학. 그래서 수학을 지금 정말 어려워해요. 이게 중학교 때와 하고는 갭이 제일 큰 게 수학입니다. 갑자기 팍 문제가 좀 어려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남는 시간에 수학적인 그런 걸 조금 해오고 영어도 만만찮습니다. 절대평가가 됐다고 하지만은 이 영어가 정시로 들어갔을 때는 높은 대학교일수록 한 등급 사이에 이 점수폭이 엄청나요. 막 3점씩 2점씩 막 깎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균관대는 이렇습니다.
성균관대는 논술 전형으로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좀 들어가고 있고요. 성균관대는 2점 중반 정도까지 친구들, 예, 그런 친구들을 종합전형으로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내신 들고 가서 3등급까지도 어떻게 굉장히 우수한 인재라고 말을 하면서 3등급도 좀 뽑아달라 하는데 아직까지는 입학사정관이 그냥 빙긋이 웃고만 계십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는 뭐 깜깜이 전형이죠.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2.75대 있는 친구가 경영학과를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갔고요. 논술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학과 굉장히 좋은 학과죠.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중앙대부터 3점대 이런 게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앙대도 논술과 이렇게 하고 3등급 대 4등급 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중위권으로 되면서 조금 종합전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희대는 근데 굉장히 조금 높아요. 조금 다른 뭐 높은 대학교 떨어진 낙수 효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일지망을 경희대 이렇게 되는 친구들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 있는 만큼 저희 학교 학생들도 좀 좋은 학생들 많이 뽑아가는 것 같아요. 경희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한국외대는 주로 이상하게 대구에서는 한국외대에 대해서 별로 애들이 선호도가 좀 적더라고요. 그런데 논술 전형으로 이렇게 간혹 들어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LD학부 너무 좋은 데죠 여기. 이게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거 키우고 있는 학부죠. 뭐 정치 외교나 이런 쪽으로 갈 친구들은 이런 쪽으로 하면 참 좋죠. 자, 이화여대는 전국의 여자학교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구에서는 정화여고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를 굉장히 잘 보고 있고요. 3등급 대 뭐 이런 친구들도 뽑아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건국대는 보면은 3등급 4등급 거의 약간 경북대하고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건국대 정도 뭐 이과 쪽에 뭐 시험 치려면 뭐 학평이 3등급 정도 되는 친구가 좀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경북대입니다. 경북대는 굉장히 우리가 케이스가 많죠, 그죠? 케이스가 많고 이거 한번 보세요, 어머니. 여기 보면 경영학이 4.15 친구가 경영학이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박이죠. 아마 이 친구는 수학을 잘했을 겁니다. 내신에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수학 점수가 굉장히 높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전형이란 거는 총 내신도 보지만 또 뭘 볼까요? 극과에서 보는 중요 과목의 내신을 보기도 하고 또 뭐 보겠습니까? 학년별 추이도 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종합 내신, 총 내신만 딱 본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교과 전형이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보면은 1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요 자료들은 전부 다 6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어머니. 자. AAT는 알고 계시죠? 경북대 논술 전형을 AAT라고 합니다. 그래서 4등급에서 3등급 이하에 있는 친구들이 AAT를 이용해가 갑니다. 이제는 이 친구들이 어디도 낼까요? 종합전형도 내겠죠. 왜? 종합전형도 최저가 걸리니까. 최저가 걸려서 아주 많은 학생들이 최저에서 확 떨어져 나가 버릴 거니까 종합전형과 그 다음에 어디죠? AAT까지 같이 내게 되겠죠, 친구들이. 3등급에서 5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내게 됩니다. 이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됩니다. 이런 친구들 실질적으로 정시 점수 보면요, 영남대나 이런 권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수시로 해가지고 경북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 밑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냐? 밑에 있는 친구들도 제가 봤거든요. 한 6등급, 7등급 되는 친구들이 영남대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서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정시 점수를 보니까 영남대 들어갈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수시에 영남대, 계명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방대에 있는 입학사정관님들을 만나보면 그래요. 다른 구에 있는 학생들, 내신 좋은 학생들 종합전형을 뽑아놓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 내신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런 학생 뽑아가 교수님들이 수업을 해보면 완전히 다르답니다. 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월등히 뛰어나고 어떤 교육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미 그거는 지금 뭐 입학처장님부터 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애들이 안 되려고 하니까 문제죠. 네, 제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좀 잘 봐주세요 하면서 제발 내 얘기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학생들에게 저희들 선생님들이 수십 X라는 것을 그 전에 데이터라는 이런 거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진학 정보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더 자신의 수시나 이런 거다 조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교생에게 진학 정보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지원자 자소서에 있는 학교 프로그램 분석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자소서 필요 없는데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활기록부에 녹여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수성과학원에서는 정시와 더불어 수시를 이만큼 준비하게, 그것도 교육과정 속에서 준비하게 이렇게 빨리 앞서 나간 학교는 아마 정하여고가 최고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작년까지는 학교 프로파일을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도 안 돼서 저희들은 발빠르게 학교 홍보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장 선생님, 진학부장님 저 이렇게가 해마다 사실 수도권에 가서 저희 학교를 홍보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분석 자료를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거기다가 교장 선생님은 지금 교육청의 진학 진로 지원단에 또 고문이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또 대구 지역의 입학사정관 또 입학처장님하고 처음 사시고 또 2015 교육과정 개부도 그때부터 이미 다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고문으로 다 참여하시고 입학사정관 앞에서 교육도 하시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야 교감 선생님 발맞춰서 저희 학교는 아마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 설명을 마치겠는데요. 선생님들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예, 학생들 저희 학교에 보내주신다면 자신의 꿈과 길을 펼치면서 좋은 진학 결과 훌륭한 인재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명문고인데, 자, 근데 이 명문고라는 것은 어떤 한 해는 굉장히 진학 실적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탁월한 진학 실적을 쭉 낼 수 있다는 건 뭔가가 다른 학교와는 차별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겠죠. 이게 수능이나 학종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계속해서 축적이 됩니다. 또 특히 사립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죠. 그 흐름이 이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전통이 되고 이게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명문고로서의 자부심, 특히 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 정화여고 부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어떤 나는 정화인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게 있어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도 이어지고 당당함, 이렇게도 또 태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해서 학생들이 얘기했을 때도 또 부장님 말씀하실 때도 정화여고는 어떠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계속 반복하셨을 거예요. 어머님들 들으셨는데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저희들이 강조를 드렸습니까? 그쵸, 면학 분위기, 공부하는 분위기 탁월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코로나인데 애들이 정말 학교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얘들아 힘든 게 어떤 게 있니? 직접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건 어떤 거 있니? 신입생들이 특히 더 했는데요. 압도적인 1위가 정화여고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거였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 3번 이사를 했다. 맹모삼천지교를 얘기하는데 3년 동안 이 학생들이 이런 공부하는 분위기 또 어떤 학업에 대한 진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물에 젖듯이 이렇게 배워 있으면 물론 당면한 어떤 진학도 굉장히 좋겠지만 어떤 다음에 어떤 큰 목표를 이루는데도 그게 하나의 큰 재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량 있는 교사와 역량 있는 학생입니다. 자, 아까 우리 상채 부장님도 교장선생님 막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어떤 계속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직접 입학 사정관을 모아놓고 전국에 사정관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실 정도 그 정도 수준이시거든요. 저희들 어떻게 했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진로 진학을 깨뜨리고 계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어떻게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변한 좀 힘듭니다. 근데 변한 입시 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왜 진로 선택 과목 얘기를 하셨죠. 이게 하나의 어떤 큰 화두이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이게 입시 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근데 바로 이 자리에서 어제도 저희들 교장선생님 모시고 워크숍을 전교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들의 입시에 어떤 부분이 영향이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시는 변화하지만 저희 학교는 꾸준하게 학생들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게 역량인 학생들인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정화여고 이제껏 참 진학 실적이 좋으니까 정말 좋은 학생만 오는가 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특목고가 아니고 일반고입니다. 학생들 성적이 물론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골고루 다 섞여 있겠죠. 근데 이 약간은 상중에 약간 골고루 섞여 있었겠지만 얘들이 시간이 갈수록 학업 능력이 점점 올라가는 건 어떠냐. 아까 전통이란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저희 학교를 신청하는 학생들은 지원하는 학생들은 성적을 떠나서 정화하면 어떤 느낌이 있죠, 어머님들? 공부가 굉장히 빡세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공부가 힘들다. 이게 공부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를 맞다는 건 공부를 해보겠다는 열의가 있는 학생들인 거죠. 근데 열의 있는 학생들이 모이니까 시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창 시절에 보는 내 친구가 사실은 세상을 보는 창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책도 읽고 심화 있게 어떤 심도 있는 걸 토론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 학생들도 자기의 어떤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더불어 학폭이나 생활 문제나 그런 부분들 거의 없어지고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교사에게도 많이 배우지만 사실은 이 성장기에 내 옆에 있는 학생들, 친구들한테 배우는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학교 참 좋다라는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늦었고 다음에 또 내년에 또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데 저희들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